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질문받은 내용에 답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받은 질문은 바로 이번 6월 모의평가 7번의 선지 1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룰스 입장에서는 있다입니다. 그럼 왜 이게 있다가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선생님 킬러 마스터 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원이 보여줬던 내용들 쭉 보면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타고난 재능 그 자체는 응분의 것이지만, 하지만 그 분포는 사회 공동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개인은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타고난 재능의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해보면 제한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있구나. 이거 선생님의 그 내용 가지고, 개념편 내용 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요게 선생님 수업 방식이잖아요. 원빈, 내빈. 원빈처럼 태어나고 내빈처럼 태어나고. 만약에 정의의 원칙이 없다라면 시장은 모두 원빈에게만 CF를 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원빈은 10억을 갖게 되고 내빈은 빵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불평등은 부정의합니다. 롤스가 볼 때. 왜냐? 소득과 부가 자연적인 우연성,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거, 이런 자연적인 우연성에 의해서 분배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따르라고. 그러면 정의의 원칙을 따를 수 있는 그 근간은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원빈의 얼굴, 내빈의 얼굴, 천부적 자산입니다. 개인이 타고난 재능이거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건 생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것은 개인의 것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 이게 바로 롤스의 입장이죠. 이게 정의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거든요. 천부적인 자산 그 자체는 원빈, 내빈, 그 개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빈 얼굴 그 자체로는 원빈 거, 그 내빈 얼굴 그 자체로는 내빈 거. 하지만 그 분포는 무엇이다? 사회 공유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평가원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분포 빼놓고 그냥 천부적 자산은 사회 공유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도 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항상 분포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개인의 타고난 재능, 천부적인 자산 그걸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건 거죠. 이게 아까 선생님 킬러마스터에서 보여드렸던 그 선지입니다. 2017학년도 9월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한되는 거죠. 이건 개인의 것. 그 자체는 개인의 것으로 개인이 그 소유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분포는 천부적 자산에 대해서 공유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제한되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애기들 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을 따르면 이제 이 다음이죠. 정의의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정의의 원칙 하에 롤스 입장에선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원빈은 10억을 가져간 상태에서 다시 6억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6억을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과세를 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를 법, 정책 이런 것들로 아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원빈은 10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원빈은 처음부터 6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빈은 이렇게 200만 원 플러스 알파 베타를 가져가는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런 불평등은 이제 정의롭습니다. 근데 이 6억은 정당한 소유물이잖아. 왜냐하면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적 소유권, 이 부분은 인정하는구나. 근데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천부적인 자산에 대한 소유와 이 부분에 대한 소유를 구분해야 되죠. 이해하셨나요? 이 정당한 소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롤스 입장에선 이 6억이 정당한 소유물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천부적인 자산은 그 분포를 공유 자산으로 보는 거.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조금 딥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정의의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정의의 이 원칙보다 항상 우선적입니다. 두 원칙은 축차적 서열이 있어서 언제나 1원칙이 이 원칙보다 우선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유 1원칙은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건 교과 과정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었고 실제 작년 수능 원서에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평가원이나 학력평가나 이런 교과서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수업을 할 때 애기들 이런 이야기는 있어 라는 이런 플러스의 내용으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자유란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자, 요게 책의 내용입니다. 요거. 자유의 우선성이 의미하는 것, 자유란 그 자체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언제나 자유에 대한 요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칙이 먼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 다시 평가원이 이걸 구분했죠.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그리고 이렇게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 이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이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건 거야. 하지만 이런 천부적 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선생님은 이제 6월 모평을 보고 이제 분석을 막 하잖아요. 근데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옛날 문제 잠깐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작년 6월이었어요. 근데 작년 6월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연적 자산의 경우 개인들 이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완벽한 소유 권리 갖는 거. 이런 정의 원칙을 따랐다면. 물론 노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은 역사성, 즉 취득과 양도의 이런 정의죠. 이제 애기들 어떻게 구분한다? 소유에 대해서 로이스. 첫 번째, 천부적 자산에 대한 소유. 그 다음 이런 여기다 써야 되겠다. 요거 정당한 소유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하지만 천부적 자산은 다르죠. 천부적 자산은 어떻다? 그렇지.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수능, 2년 전 수능이죠. 2020학년도 수능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이것도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에 대한 소유인지를 구분할 때가 왔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6월 모평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다 해줄 거예요. 6, 9월 다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보여줬다. 애기들 이런 거 신경 써야 한다는 건 선생님 파이널 때 9월 모평 지난 다음에 엑셀표 만들어서 애기들이랑 전부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시겠죠? 천부적 재능에 대한 소유. 그 다음 이 부분. 정당한 소유물. 이거는 내가 정의의 원칙을 따라서 얻게 된 소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